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관영방송은 핵실험 후 수시간 만에 이번 핵실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폭발력이 강화됐고 핵탄두가 소형화됐다. 모두 성공적인데 그래서 이 핵을 탄도탄 미사일에 탑재해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성명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라오스에 남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북한이 미국이라든가 UN 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계속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 결산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차 핵실험 내용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것,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의 분석을 합해보면 이번 핵실험의 규모는 10킬로톤 정도 됩니다. 10킬로톤 규모의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이 1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보다는 작지만은 2006년 10월에 북한이 첫 번째로 핵실험을 했을 때 1킬로톤 미만의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과 비교를 하면 매우 큰 진전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앞서서 북한이 지난달 8월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이 미사일이 620마일을 비행해서 일본 열도 앞에서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월요일 3개의 중거리 미사일이 또 실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한쪽에서는 핵실험 이 두 가지 실험을 병행해서 계속 해온 겁니다. 오늘 북한이 발표한 스테이트먼트의 골자는 자신의 핵폭탄이 소형화됐다, 경량화됐다, 그리고 다양화됐다. 따라서 ballistic missile, 탄도탄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 정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광적인 무모함이다. 아주 강력한 언어를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북한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고립을 오히려 심화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멸의 길을 앞당길 뿐이다.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도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아직 즉각적인 반응이 없고 관영신문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지각 충격이 강하게 감지됐다 하는 정도의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UN 등 국제사회와 북한의 핵개발 중지 여기에는 동조를 하고 있고 경제 봉쇄안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모든 에너지와 식량의 통로가 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그 교역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의 교역이 진행되는 한은 사실은 봉쇄는 실효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주에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깊습니다. 만일 붕괴가 되면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이 자신의 바로 턱밑까지 오는 것, 이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근 20년에 걸친 북핵 억제 정책은 사실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 일지를 잠시 살펴보면 1차 핵실험이 2006년도 10월에 있었습니다. 1킬로톤 미만짜리였었고 두 번째 핵실험이 2009년도 5월 2킬로톤짜리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 2월 6에서 7킬로톤 정도이고 네 번째가 2016년 1월 4에서 6킬로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핵실험 바로 오늘 2016년 9월 10킬로톤 정도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지를 보면 계속해서 이 핵 파괴력을 눌러가는 실험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실험 규모를 보면은 미국의 히로시마 핵이 Little Boy라는 별칭이 붙었던 핵인데 1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21킬로톤짜리였습니다. 이것은 Fat Ma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실험한 것이 있는데 아이비 킹이라는 별칭이 붙은 핵실험이었습니다. 9,000킬로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국이 15,000킬로톤짜리 핵폭탄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캐슬 브라보라고 이름이 붙은 핵실험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험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15,000킬로톤짜리와 북한이 바로 오늘 한 핵실험이 10킬로톤이니까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무려 5만 톤짜리 핵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밤보라 그러는 실험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했던 핵실험 중에서 최대의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실험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아시아 순방을 이제 막 마쳤습니다. 그가 Pivot to Asia 정책, 아시아 중심 정책을 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unfinished business,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12나라가 참여하는 Trans-Pacific Partnership 교역 문제, 아직 국내 의회의 반대가 심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대선 후보들도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의 개발 억제 실패한 것, 이것은 큰 숙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정책 성공적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군 독재로 시달렸던 미얀마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있고 비엔남과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금수도 해제를 했습니다. 또 미군의 기지 사용권을 놓고 지금 필리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차 중국의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될 인도와 방어조약을 맺은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군의 군사훈련이 그동안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드 배치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국에 대한 무기 수출도 그동안 크게 늘렸습니다. 중국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2015년도 이란 핵협정 맺을 때 중국이 협조를 했고 금년도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것도 미국과 중국이 협조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21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개발 억제, 중국이 근본적으로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패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거,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라오스, 미얀마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상대를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씨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의 임기는 이제 몇 달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TPP, 사우스 차이나 씨 문제, 북핵 문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넘겨받을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새 핵폭탄이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다양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의 경제봉쇄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 안의 살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살인율 100대 도시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살인 급증 도시는 시카고를 비롯해서 클리브랜드, 밀워키, 휴스턴, 내시빌 등입니다. FAA는 승객들에게 새로 나온 삼성 스마트폰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FAA는 기내에서 이 삼성 전화기의 사용과 차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최근에 화재 사건으로 전량 리콜됐습니다. 페이스북 설립자가 반 트럼프 기금 2천만 달러를 민주당에게 헌금했습니다. 더스틴 모스코비치, 그의 헌금 조건은 트럼프 낙선 운동입니다. 그의 자산은 100억 달러, 지금까지 그는 정치권에 별 흥미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3명의 여성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가솔린 폭발이 든 자동차를 노틀담 성당 앞에 주차했었습니다. 이를 체포 과정에서 여성 용의자 한 명이 휘두른 칼에 경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케이블카 사고로 110명이 12,000피트 상공에 한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조난자 110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사고 원인, 두 방향의 케이블이 겹치면서 케이블카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금년 가을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입학이 작년보다 25%나 감소했습니다.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브루스 라너 주지사는 1년 넘도록 주 예산 통과에 실패하면서 많은 주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찰력 과잉 사용 혐의를 받았던 시카고 경찰 한 명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2건의 경찰의 시민 구타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기소된 경찰은 한 파티장에서 시비를 벌이던 남자 한 명을 심하게 구타했는데 이 장면이 비디오에 찍혔습니다. 쿡카운티 포레스트 프리저브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초 서막 우즈에 있는 프리저브에서 46살 난 남자가 16살 난 남자를 성폭행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더위가 가고 기온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82도, 토요일 흐리고 비 76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주일 최고는 76, 월요일은 80도입니다. 화요일 흐리고 비 최고 80도입니다.